네,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컴퓨터 세대별 특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컴퓨터 세대별 특징을 공부할 때는요, 일단 주요 기억 소자는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꼭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1세대가 진공관, 트랜지스터 2세대 TR, 3세대 직접 회로, 고밀도 집적 회로, 초고밀도 집적 회로. 외울 때는 일진 나가 ET 나와 나머지는 글자 순이다. 집적 회로 IC, 고밀도 집적 회로 LSI. 이제 초고밀도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베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VLSI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글자 순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외우신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특징, 세부 특징들을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때 특히 5세대의 특징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5세대의 특징들을 캐치를 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못 외우시면 어쩔 수가 없이 나머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세대는 일괄 처리 방식이라는 것을 처음 사용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처리가 뭔지. 외우실 때는 1세대니까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세대는 온라인 실시간 처리인데요. 외우실 때 이온, 음이온, 양이온 할 때 이온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분할이 세 글자잖아요. 또는 셋이 그렇게 외워서 시분할을 3세대다. 뭐 MIS 3세대 세 글자, OCR, OMR 세 글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4세대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발로 인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은 크기가 작은 회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온 CPU가 고밀도 집적 회로로 아주 크기는 작고 다양한 기능들을 실 수 있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가 4세대의 네트워크로 인해서 떨어져서 처리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시 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가 처음이고 분산이 맨 마지막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고밀도 집적에서 5세대의 특징은 인공지능, 패턴 인식, 퍼지 이론, 음성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고요. 패턴 인식은 산업용 로봇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패턴을 기억했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작성을 하거나 반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퍼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면 그런 애가 아니겠지만 누가 이기냐 그런 식으로 할 때 음성은 음성을 인식하는 시스템이고, 전문가는 이제 분야가 좀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을 아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세대별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별 공통적인 특징은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가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보다 빠르다. 그것을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하드웨어는 뭐 자고 일어나면 바로 고물되는 거죠. 그죠? 5세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퍼지, 패턴, 인공지능,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음성인식. 그럼 답이 집적회로는 3세대겠죠. 여기서는 풀어보시면 3세대가 IC, 집적회로인데 자기드럼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5세대는 온라인 시스템인 이온 해서 2세대고요. 그죠? 일진 나가 ET 나와 나머지는 글자순 IC, LSI, 바이오 소자 틀렸죠. LSI, VLSI. 이렇게. 그리고 2006년도에 회계망측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LSI하고 VLSI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LSI 다음에 VLSI가 있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얘는 왜 틀렸냐? V가 L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틀렸어요.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LSI가 VLSI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 여기도 LSI가 VLSI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게 해서 얍삽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세대는 LSI 맞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컴퓨터의 산업 발전은, 컴퓨터의 산업 발전은 처리 속도, 신뢰성 향상, 하드웨어 비용의 축소 등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고속화되고 대량화, 대용량화가 되는 게 컴퓨터의 하드웨어의 발전의 특징이에요. 4세대의 특징이 아닌 것은 LSI 4세대 맞고요. 10분할 세 글자라고 해서 셋이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3세대입니다. 이게 틀렸고요. 개인용 컴퓨터. 그 다음에 요건 그냥 덤으로 가는 거죠. 묻어서. 요걸 외우셨으면 푸는 거고. 자, 2004년에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1세대 진공관. 고속화 대용량화가 되었다. 세대별로 특징. 중앙처리 장치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증가한다. 이 말이 이 말이죠. 뭐. 5세대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이 하드웨어 기술보다 능가한다. 반대죠. 하드웨어 기술이 소프트웨어의 기술보다 더 빨리 발전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분류 한번 볼게요. 컴퓨터의 분류는 일단 사용 목적, 취급하는 자료, 처리 능력이나 규모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론 회사별로 컴퓨터의 분류를 넣을 수도 있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세 개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전용 컴퓨터하고 범용이 있어요. 범용은 여러 분야에 이용하는 거고, 한 가지 목적이나 또는 산업용 특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전용은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고요. 디지털은 범용이 되는 거고, 디지털을 해야 이제 정보를 다양하게 저장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취급하는 자료가, 컴퓨터에서 취급하는 자료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섞어서 하면 자동차에도 하이브리드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장점을 사용하는 컴퓨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처리 능력에 따라서는 가장 허접한 컴퓨터가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고요. 그거보다 좀 좋은 게 워크스테이션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둘의 차이가 없어요. 워크스테이션이 개인용 컴퓨터까지 사양이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공부는 구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크기가 작은 이런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책상 위에 올릴 정도로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4종류로 외워도 되고 5종류로 외워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나 아니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미니급. 조금 얘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데 사용하는 메인프레임. 두 번째 큰 컴퓨터고, 기상청이나 아니면 우주항공 분야에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아무튼 얘들은 이거 가지고도 잘 예측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개인용 워크스테이션에서는 꼭 알아둬야 될 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걸 하고 다시 복습을 하셔도 돼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는 분산 시스템에서 개인용이 클라이언트로 사용하고,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에서 서버로 사용하는 게 워크스테이션이다. 그러니까 서버라는 것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서버가 게임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쓰는 컴퓨터 게임 서버.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주는 메일이 있죠. 그 메일도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는 메일 서버.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올려가지고 홈페이지가 24시간 계속 보여주는 홈페이지 서버를 우리가 웹서버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쓰는 개념이니까 고속이어야 되고 고장도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서버급식 워크스테이션 한 단계 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외워두실 것은 리스크 프로세서를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워리. 근데 이제 외우실 때는 개 부를 때 워리 그렇게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크기가 작은 CPU를 탑재하는 그런 형태의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컴퓨터라고 한다. 두 개가 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의 종류에는 큰 것부터 작은 거, 책상 위에 올려놓는 데스크탑, 랩탑은 이제 랩이 무릎이에요. 무릎에다 올려놓는 건데 옛날 타자 전용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지금 망했지만 딴 건 안 되고 타자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랩톱이라고 하고요. 들고 다니면 노트북,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팜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즘 팜톱의 개념이 과거 10년 전에 나왔던 용어가 PDA가 있습니다. PDA 지금은 잘 안 쓰죠. 우체국 아저씨가 택배 갔다 오면 사인 받을 때 내미는 스마트폰 같은 두꺼운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PD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무선 통신 기능도 하고 펜 음성 같은 개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비서 역할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하지 마시고 PDA의 대표적인 컴퓨터는 PDA가 아니고 팜톱의 대표적인 컴퓨터는 너무 오래된 거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팜톱이라고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문제는 자세히 안 풀겠습니다. 비슷한 것이 있은 건 자기들이 풀어보시고, 소형화 경량화되어서 음성과 동작 이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예요. 요즘 나오는 그 시계 같은 거 있죠. 삼성에서 나온 거나 아니면은 샤오미에서 나오는 그러한 밴드나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몸에 부착해서 착용되는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이다. 웨어러블은 이렇게 몸에 걸칠 수 있는, 몸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웨어러블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휴대성에 따라 여러 가지가 분류된다. 스마트폰은 주로 뭐에서 할 수가 있겠니? 그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팜톱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데이터 형식, 처리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디지털, 아날로그. 답은 슈퍼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는 비슷하니까 꼭 풀어보시면 어려운 것만 풀고 넘어갈 거예요. 자, 하나만 덤으로 풀어드리면 처리 능력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나누는 컴퓨터가 아닌 것은 슈퍼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메인프레임, 미니, 마이크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과 퍼스널 컴퓨터. 그럼 범용은 뭐냐? 사용 목적에 따른 거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자, 2005년도 기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쭉쭉쭉 읽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장치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중앙처리장치, CPU.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리하는 게 CPU고, 그 결과를 출력장치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주로 과학이나 공학에 많이 쓰이는 복잡한 함수 계산하는 게 컴퓨터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능을 응용한 것이다. 사무자동 응용은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슈퍼, 메인프레임, 미니, 마이크로 또는 워크스테이션, 퍼스널인데 성능이 아니라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는요. 처리하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죠? 이것도 풀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웹 서버에 사용하고 있다. 서버라는 거에 포커스고요. 지금은 구분을 안 하지만 공부는 과거로 합시다. 워크스테이션이고 리스크 사용 프로세서라고 해서 워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에 대한 공부가 나오는데 자세한 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아날로그는 저희가 아날로그 시계를 보시면 돼요. 초침이 또는 분침이 연속적으로 값이 이렇게 탁탁탁 변해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이렇게 나오고 12시 땡땡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도 12시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연속적인 값을 표시하지 않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원래 디지털 그 시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등이 미리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를 하겠다 그러면 너 켜지고 그러면 이렇게 써지면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이는 이러한 등 하나 이게 비트거든요. 비트를 조합을 해서 불을 켜고 끄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신호는 조합을 하기 이전에 0하고 1밖에 없어요. 그걸 디지털 또는 0으로 1과 대화를 하니까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기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컴퓨터가 사용하는 이진수의 하나를 의미하니까 이진수, 기계어, 그죠? 요것이 다 디지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도 마찬가지겠죠. 이진수의 하나의 값을 우리가 비트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0과 1의 조합을 가지고 한다. 그것을 좀 알아두세요. 자, 여하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요. 아날로그는 디지털보다 빠르다. 그래서 아빠. 아날로그는 프로그램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아불. 아날로그는 전용에 사용한다. 범용은 디지털이에요. 범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디지털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섞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날로그는 증폭회로고 디지털은 논리회로인데 아증. 아날로그를 타겟으로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물리량을 표현한다. 그래서 아연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017년 1회 1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아닌 거 답을 고르는데 좀 확률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일단 아날로그는 논리회로가 아니라 증폭. 그러니까 서로 바뀌었어요. 옳은 겁니다. 아날로그는 범용이고 틀렸죠? 아날로그는 아전, 디지털은 특수목적용이 범용이다. 이렇게 해서 특수목적용이라는 게 전용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4번하고 저기 2번은 절대 답이 아니고 이제 아날로그는 미분이나 적분 같은 수학적인 계산을 좀 하는 거고요.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이나 논리 같은 산술이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고 논리는 트루 폴스가 되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냐? 디지털 같은 경우는요. 보통 숫자나 문자를 다루는 게 디지털이고 전류, 전압, 온도와 같이 연속적인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아날로그가 필요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나중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은 산술이나 논리를 이제 논리 또는 산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4년도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디지털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그죠? 프로그래밍 필요하죠. 아불이니까. 대부분의 컴퓨터는 디지털이고요. 곡선 그래프 등 연속된 자료가 아니죠. 디지털은 비연속적 또는 이산적이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은 증폭이라면 아날로그니까 답은 또 3번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은 그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빠, 아불, 아전, 아증, 아연 그렇게만 외우시면 웬만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자료 구성 단위와 처리 단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